고등수학 상다항식에서 인수분해를 직접 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울 예정입니다. 주의하셔야 되는 건 제가 가르쳐 드릴 수 있는 것은 정형화된 인수분해밖에 가르쳐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전부 다 이 정형화된 인수분해에서 응용 버전이기 때문에 정형화된 것을 반드시 기본적으로 숙지를 한 뒤에야 응용이 가능하니까 이 부분을 꼭 기억하고 넘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인수 부분에 대해서 오늘 세 가지를 배울 건데 첫 번째는 공통인수에 대해서 묶는 방법에 대해서 배울 예정입니다. 공통인수로 묶는 방법을 예를 들어가면 2x 세제곱 더하기 16ay의 세제곱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공통인수로 묶을 예정인데 공통인수라는 것은 이 항과 두 번째 항이 공통으로 갖고 있는 것을 묶게 돼버리면 공통으로 상수항 먼저 2로 분명히 같이 갖고 있고요. A로 같이 갖고 있습니다. 그럼 묶은 다음에 괄호를 치시면 이 항에서 2의 1을 떼버리게 되면 남는 건 x세제곱밖에 없겠죠. 여기 이번 두 번째 항에서 2의 1을 떼고 남는 것은 8y 세제곱이 남을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서의 인수분해가 끝일까요? 아니면 다음 단계가 또 있을까요? 한번 꼭 고민을 해보셔야 합니다. 다음 단계가 있다면 어떤 단계가 있을 것 같습니까? 그 다음 단계는 당연히 곱셈 공식에 대해서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여기 3차식의 곱셈 공식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 이 3차식의 곱셈 공식 얘 같은 경우는 x의 세제곱꼴로 구성되어져 있고 8y 세제곱 같은 경우에는 2y 세제곱의 꼴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항의 세제곱 그리고 또 어떤 항의 세제곱으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세제곱의 합으로 구성되어져 있으니까 결국에 최종적인 인수분해는 x 더하기 2y x제곱 플러스 2xy의 더하기 4y 제곱이라고 하면 맞을까요? 틀릴까요? 꼭 고민을 하셔야 돼요. 당연히 틀렸습니다. 어디서 틀렸을까요? 여기서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인 거겠죠. 그죠? 곱셈 공식이 당연히 익숙해져야만 합니다. 두 번째, 예를 들면 또 공통인수를 한번 묶어 볼 건데 두 번째 공통인수로 묶을 건 이렇게 여러 가지 항이 있는 경우입니다. 여러 가지 항이 있는 경우인데 여기 앞에서 두 가지로 보면 x제곱을 공통으로 갖고 있죠. 그럼 x제곱으로 묶어버리면 x제곱 더하기 z제곱. 여기서는 또 뭐로 묶을 수가 있냐? y제곱으로 묶을 수가 있겠죠. 마이너스 y제곱으로 묶었다. 그러면 남는 건 z제곱 플러스 y제곱일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건 다음번에 인수분해가 되어야 하는데 얘랑 공통이 나타나지 않는 거죠. 그러면 지금 방법은 틀렸다는 소리랑 똑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지금 x랑 y랑 z랑 세 가지의 문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가장 기본적인 것 중에 하나인데 차수를 낮은 애를 선택합니다. 차수가 낮은 문자를 선택하게 되면 여기서는 z가 2차식으로 가장 낮죠. 그러면 z로 묶어버리면 웬만한 건 풀립니다. z제곱으로 묶어버리면 x제곱 마이너스 y제곱이 되고 나머지는 x 4제곱 마이너스 y 4제곱이 생성이 되죠. 그러면 얘는 또 합차 어떤 제곱의 제곱꼴로 합차식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렇게 되면 지금 보이듯이 얘랑 얘가 공통인수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노란색으로 묶은 것끼리 묶어버리면 얘한테 이 항에서 남는 것은 z제곱, 이 항에서 남는 것은 x제곱 더하기 y제곱으로 써주면 끝이 날까요? 안 날까요? 당연히 안 나겠죠. 왜? 이 합차 공식까지 마무리를 해줘야 합니다. 하게 되면 이렇게 마무리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꼭 아셔야 하는 게 문자가 여러 개 있다고 해서 그냥 공통으로 무조건 묶는 게 아니라 헷갈리다면 차수가 낮은 문자로 시도를 해볼 수가 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계속 반복 학습을 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공통 부분의 치환입니다.
공통인수랑 똑같이 푸는 방법인데 공통 부분은 어떻게 하냐? 이렇게 있을 때 정말로 쉽죠. x-1이 똑같은 게 있습니다. 그럼 얘를 a로 치환을 합니다. 그러면 얘는 a제곱 더하기 6a 더하기 9라는 2차식의 완전제곱꼴이라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러면 a 더하기 3의 제곱이랑 똑같고 a 대신에 다시 x-1을 대입하여 계산을 하게 되면 x 더하기 2의 제곱으로 인수분해가 마무리가 됩니다. 공통부분의 치환에 대표적인 문제가 하나 있는데 이렇게 항이 다항식이 4개의 곱으로 구성되어져 있을 때입니다. 이때도 좌변과 똑같이 만들 수가 있는데 어떻게 만드냐면 얘네 둘이 이렇게 둘이 묶었을 때 2차식은 x제곱이 나올 거고 1차식은 마이너스 4x가 나옵니다. 얘는 x제곱 더하기 6x가 나오게 되죠. 1차식의 개수를 맞춰야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뭐라고요? 1차식의 개수를 맞춰야 합니다. 1차식의 개수를 맞춰야 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얘랑 얘랑 곱하게 되면 x제곱 더하기 x라는 것이 나오고 또 얘네 둘이 곱하게 되면 또 x제곱 더하기 x라는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x-1을 x 더하기 2를 먼저 곱하고 x-3x 더하기 4를 곱하게 되면 더하기 24가 될 거고 여기 항 두 개 먼저 전개를 합니다. 또 뒤에 항 두 개를 전개를 하죠. 그러면 눈에 보이는 공통 부분인 여기를 a로 또 치환을 하게 되면 a-2, a-12 더하기 24가 될 거고 얘를 또 마무리로 전개해주면 a제곱 마이너스 14a 플러스 24 더하기 24가 되겠죠. 그러면 얘 가지고 다시 인수분해를 작업해 주시면 됩니다. a제곱 마이너스 14a 플러스 48 2차식의 인수분해 한 뒤에 다시 대입을 해주시면 되겠죠. 이 정도는 할 수 있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4차 2차식의 인수분해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4차 2차 인수분해는 두 가지의 방법이 있는데 두 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3x 4제곱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2 얘 같은 경우엔 우리는 치환을 이용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x제곱을 a라고 치환한다면 x 4제곱은 a의 제곱이랑 똑같겠죠. 그렇다면 얘는 3a의 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랑 똑같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일반적인 2차식의 인수분해처럼 적용을 하게 되면 얘는 3a 플러스 2의 a 마이너스 1로 구성이 될 거고 a 대신에 다시 x를 대입하여 정리해주면 또 한 번의 합차 곱셈 공식까지 인수분해까지 마무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는 그냥 일반적인 2차식처럼 인수분해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어려운 것은 그게 아닌 경우가 생겨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얘는 일반적인 인수분해를 할 수가 없죠.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어떤 완전 제곱꼴과 여기에 제곱수를 이용해 합차를 응용할 겁니다. 그래서 이 파트가 굉장히 어려워요. 이걸 어떻게 하는지 조금 쉽게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먼저 x 4제곱과 플러스 4를 써둡니다. 그러면 얘를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건 플러스 4x 제곱이거나 또는 x 4제곱 플러스 4를 써두고 완전 제곱꼴로 만들기 위해서 마이너스 4x 제곱이 필요하겠죠. 그러면 얘랑 얘랑 같은 식으로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마이너스 12x 제곱입니다. 또 여기 얘랑 같은 식으로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건 마이너스 4x 제곱이죠. 그러면 얘는 완전 제곱꼴이 다 되는데 얘는 제곱수가 되는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럼 제곱수가 되는 게 유일하게 얘밖에 없는 거죠. 그죠?
그러면 마무리로 어떻게 하냐? x 제곱에 마이너스 2의 제곱 마이너스 2x의 제곱꼴이랑 똑같으니까 결론으로 말하면 합차 한 번씩 더해주고 한 번씩 빼주시면 합차로 인수분해가 끝이 나겠죠. 그래서 이 형태를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익숙해지셔야 합니다. 그래서 마무리로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인수분해의 가장 기본은 공통인수이다. 그래서 공통인수로 묶는 것은 흔히 알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고, 공통부분에 치환해서 이런 꼴로 되어 있는 항 4개짜리가 있으면 어떤 거를 맞춰라? 1차식의 개수를 꼭 맞추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4차식과 2차식의 인수분해는 두 가지가 있는데 그냥 일반적인 2차식처럼 하는 것과 두 번째는 완전 제곱꼴을 만들고 또는 여기를 제곱수로 만들어서 합차식으로 응용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를 꼭 숙지한 뒤에 인수분해를 마무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